안녕하세요. 저는 손우창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대를 가게 된 거는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옛날 어르신들 스타일 있잖아요. 남자가 한번 태어났으면 세상에 이름을 남기거나 세상에 공헌을 하거나 그러고 죽어야 된다. 그런 사상을 저한테 주입하셨죠. 마침 또 제가 또 생각 외로 억지로 한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꽤 잘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처음에는 법 공부가 참 저한테 잘 안 맞아서 엄청 놀았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좀 정신을 차리고, 저희는 5학년이라고 그냥 표현하는데 5학년 때 1차를 붙고 6학년 때 2차를 붙었죠. 저는 이제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께서는 공직 생활을 좀 짧게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옥신각신 하다가 제가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하게 됐어요. 1년이 다 돼갈 때쯤 부대에 사건이 한번 터졌어요. 장교와 이제 부사관들, 병사들한테 되게 못된 짓을 했어요. 병사들 이마에다가 소림사 스님들처럼 담배빵을 했어요. 다른 것도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담배빵이 제일 기억나는 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헌병대에서 사실관계 조사 보고서 같은 걸 이제 작성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담뱃불을 이마 근처 가까이 대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됐다가 아니고 인간적인 분노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저도 약간 눈이 헷가닥 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근무하던 이제 군 검찰 수사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그 부대를 직접 갔어요. 진술서를 받았어요. 근데 역시 제 예상대로 갖다 댔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용서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를 하려고 했어요. 수사. 아시겠지만 장교에 대한 수사는 군대에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 당시 중이었는데 별 2개짜리 사단장님이랑 독대를 했어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단장님이 설득이 되셨어요. 가해자들을 구속했죠. 사람을 구속시키고 보람을 느꼈다는 건 약간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약간 보람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로펌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장래 희망이 약간 조금씩 검사 쪽으로 옮겨왔죠.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는 거 괜찮다? 검찰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침 또 그때 되게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사건들이 이제 군직회계 사건들이에요. 나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회계학원을 등록했어요. 그게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시작한 공부예요. 그래서 한 1년 반 시험에 붙었죠.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해서 검찰에 들어간 다음에 경제 전문 사범들을 좀 처벌하는 검사가 한번 돼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검사가 된 거죠. 첫 검사 생활을 한 거는 창원지방검찰청이고, 그때는 뭐 초임 검사였기 때문에 형사부 검사로서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공판 검사로서 법정 재판에 들어가서 이제 공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간 게 이제 춘천지방검찰청이었어요. 공판부 근무를 6개월 정도 하고,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선배님과 함께 갑자기 굉장히 큰 사건에 투입하게 됐어요. 춘천시에서 이제 설치해야 되는 이제 쓰레기 소각로 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입찰, 그거를 저희는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턴키 입찰 비리 사건이라고 배포를 했었는데, 턴키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짜 이제 특수수사와 관련된 지식을 좀 쌓고 수사 기법을 좀 선배한테 배웠죠. 결과가 괜찮아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처음 서울중앙지검에 갔을 때는 형사부에 배속이 돼서 경제사범 사건을 굉장히 많이 처리했어요. 한 6개월 정도 형사부에 있다가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게 좀 좋게 작용을 해서 금융조세조사 제3부로 갔어요. 유명 과자 회사의 오너 가족의 그 비리 수사에도 참여를 했고, 유명 시중은행 경영진의 경영권 다툼과 비리 수사에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유명 연예인 가족회사 이름을 이용한 주가 조작 사건에도 관여를 했고, 다시 형사부로 배속이 됐어요. 그때까지 제가 처리했던 사건들의 금액은 몇백억에서 몇천억이거든요.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큰 사건 처리하던 사람인데 저한테 하달된 지시는 절도 사건을 계속 배당해 주셨어요.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이제 절도 사건을 이제 처리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게 부운영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다.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수석검사가 이런 좀도둑 사건이나 처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부장님이 국민을 위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냐? 지금까지 네가 금조부에서 수사한 사건은 일반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 진짜 국민들을 위한 사건은 진짜 짜잘한 사기꾼하고 좀도둑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그 공포심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사건이야. 내 지시에 토달지 말고 주는 대로 잘 처리해. 다 구속하라고 시켰어요. 연달아 한 10명을 구속했던 것 같아요. 약간 창피했어요. 너무 이제 뭐 공명심이나 허영심에 차 있었다고 해야 되나? 맞는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좀 이제 짜잘한 사건 처리에 이제 집중하면서 어깨에 차 있던 걸 좀 뺐죠. 한 번은 이제 부장님이 1,000만 원짜리 사기 사건을 배당했어요. 사기 사건의 내용은 피해자가 중국 국적의 되게 어린 아가씨예요. 20대 초반. 한국에 와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약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어떤 한국인 사기꾼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의 금액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한 부분이 있어요. 담배빵을 봤을 때처럼 분노를 한 상태였어요. 만약에 내가 이 사건을 대충 좀 가볍게 처리를 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사건을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도 우리나라 청년이 피해를 봤을 때 나처럼 좀 열정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처음에는 판사님도 너무 죄질이 안 좋으니까 이제 발부에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여성이 받아낸 돈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500. 이제 그분도 진짜 보통 분이 아니었던 거죠. 제 나름대로는 되게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고 부장님께서 저한테 그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네가 드디어 이제 검사가 된 것 같다고. 그 다음부터 좀 좋아해 주셨어요. 원래는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부서의 본부장과 국장은 파견 검사가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이제 국장으로 파견을 갔죠. 제가 원래 처음에 하던 일이 망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다음에 돈을 갚지 않은 악성 채무자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예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 함께 2,000개가 넘는 기업을 조사한 것 같아요.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회사 임직원의 횡령 배임을 추출하는 능력은 훨씬 더 강해졌죠. 금조부에서 근무할 때보다.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왔어요. 2016년에 제가 부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공판부장검사로 또 근무를 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지청장. 그때 살 많이 쪘어요. 직접 일을 하는 양이 적으니까 생각은 많이 하는데 거기다 군산 음식이 너무 맛있거든요. 서울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 해서 다시 공보 업무를 담당하다가 저는 수사 같은 걸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재미있는 수사를 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작년 2월에 사표를 낸 거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거는 작년 4월 1일이거든요. 딱 1년이 조금 지났죠. 20대 내지 30대 분들이 법률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저를 통해서 법률 상식을 좀 쌓으실 수 있으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식상할 수도 있는데 의뢰인의 챔피언이 되고 싶다. 혹시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대리 기사들이 나와서 대신 싸워주는 장면이 있어요. 대리 기사의 영어식 표현이 챔피언입니다. 저는 이제 의뢰인의 챔피언이 되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대리 기사가 되고 싶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